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평화로운 투자나라 김호성 박사입니다. 오늘의 실시간 이슈는 마이너스 유가에 대해서 이제 말해보겠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인데 왜 주유소에 가면 그대로인가 라는 뉴스에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마이너스 유가가 되었다고 오늘 큰 이슈가 되었는데, 그럼 세계 주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WTI가 마이너스 37%라는 뉴스에 이런 수치가 보이는데, WTI란 이제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TI는 미국 텍사스 원유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대 원유 시장이 있는데,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 네,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들을 지칭하고요. 두바이유는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21년 만에 최저 유가가 하락하면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다른 포털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 유가가 하락하면 주유소에 바로 적용이 되느냐? 두 번째, WTI가 마이너스 37%라는 수치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주식의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가가 하락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기름값이 하락을 했는데 바로 주유소에서는 기름값을 떨어지는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유소에서는 기름이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열불이 터지고, 우리도 어려운데 왜 기름값은 세계 유가는 떨어졌는데, 그럼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자, 유가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유가라는 것은 파생 상품입니다. 사실은 이제 파생 상품이란 말을 쓰기 전에 예전에는 선물이라고 했죠. 먼저 선자에 물건 물자를 쓴다고 해서 선물인데, 사실 이 기름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고, 그렇다 보니 이제 예를 들면 WTI, 즉 서부 텍사스 원유나 아니면 두바이 유나 유럽에서 생산되는 브렌트 유나 이런 것들을 수입해 들어올 때 배를 타고 원유가 들어오는 기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4월 달인데 4월 달에 계약한 배럴당 시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늘 시세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만기일에 언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지, 내한테 도착하는 게 만기일인데, 그 만기일 안에 들어오는 시간 동안에 걸리는 시간 안에 만약에 내가 오늘 비싼 돈 주고 기름을 배럴당 가격을 주고 샀는데, 이게 만약에 100만원 주고 샀다고 치시면 1배럴당, 이게 1배럴당 들어오다가 내가 인도받는 시점은 예를 들면 8월달입니다. 지금 사서 그럼 4개월 동안 배 타고 오다가 기름값이 폭락해 버렸어요. 그러면 손실은 정유사가 보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가가 안정적일 때 유가를 매입했는데, 선물을 매입했는데 지금 오는 가격에 유가가 폭락을 해버렸으니 그 손실들은 정유사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실은 정유사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원칙대로라면 정유사가 손실을 보고 그만큼 팔아야 되는데, 사실은 정유사의 우리나라의 SK라든지 그런 정유사들이 원유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거를 기름을 가지고 1차 가공을 하고 2차 가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많은 직원들이 있을 거고,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들 이런 것을 고려를 할 때 정부에서도 그만큼 큰 규제를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기들은 나름대로 또 고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안 내려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떨어졌다고 지금 당장은 이 사람들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격도 그렇고 지금 손실을 많이 봤는데,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유가는 떨어질 건데, 그 떨어지는 폭이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폭이 단지 조금 낮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서로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이제 좀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그것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WTI가 마이너스 37%란 그 이유는 지금 유가가 하락을 했겠죠. 유가가 하락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가가 하락했네, 아 큰일 났네, 지금 모든, 그렇죠, 지금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우니까 당연히 유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은 많이 했는데 지금 기름을 많이 사놓고 비축을 해놓을 나라들이, 여력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서 서로 힘든데, 사실은 지금 반대로 얘기한다면 원유 가격은 떨어졌지만 그 실물에 있는 금 가격은 올랐습니다. 오르고 있고 지금 추세로. 그 이유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이 있었죠. 1950년대인가 40년대인가 세계적인 공황이 있을 때, 그때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현금이 쓸모가 없어졌어요. 뭐 경기 다 어렵고 물가는 뭐 폭등하고 그 돈 갖고 살 수도 없고. 근데 그때 통했던 게 실물 자산이었거든요. 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심리적인 상황에서 금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유는 하락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금 관련된 뭐 상품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주식형 펀드라든지 금 관련 주식형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수익률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 뭐 펀드하고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은 이제 금에 관련된 펀드가 아닌가. 지금 또 하나 지금 유심히 제가 관찰하고 있는 펀드도 있지만 그 펀드 이름을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금 관련된 펀드들,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의 그 탈출구가, 투자자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깊게 보셨다가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주식의 전망을 잠깐만 살펴보면, 지금 오늘 4월 22일 기준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다우지수도 소폭 하락했고요. 그리고 S&P 500도 하락했고 나스닥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WTI, 아까 말했던 서부 텍사스 원유 현물 시장의 선물 옵션 시장이죠. 그 시장에서도 지금 큰 폭으로, 정말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 이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브렌트 유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유심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셔야 될 게, 금은 지금 어제 종가로는 소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연수익률을 본다면 지금 벌써 금 시장은 11.13%로 오르고 있어요. 왜? 그만큼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상품 선물 시장 중에서 금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이라든지 뭐 현금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자산보다 실제로 가지고 있어, 경기가 어려울 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들 때문에 금 관련된 상품들이 분명히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 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틀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43%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약간의 주춤세가 있었지만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금은 금 관련된 상품은 매입하는 게 지금 시점인 건 뭐 조금만 빨랐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오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매입하는 것들이 좋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고, 그러고 이제 매도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안정 국면이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은 매도를 한번 고민해보고 또 팔고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랑 뭐 아시아 신흥국 위주의 이제 증시를 잠깐 살펴보면 코스피는 대폭 하락하지 않았어요. 코스피는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근데 지금 요번 달 들어서 보면 올랐어요. 한 달을 종합적으로 추산해 보면 한 1.6% 오른 케이스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올랐어요. 달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마이너스 1.42% 하락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한 달로 봤을 때는 이제 3.3%, 3.03% 정도, 3% 정도 올랐던 것 같고요. 지금 일본도 소폭 하락했죠. 니케이 시장도 니케이 255 이런 지수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연 단위로 본다면 국내 코스피가 14.46% 마이너스를 봤는데, 얘네들은 지금 더 크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5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를 보시면 얘도 7%대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마이너스 13%, 그리고 또 대만도 마이너스 14%, 인도도 지금 연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인도도 연수익률 마이너스 25%를 지금 보고 있어요. 신흥국들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마이너스 28%, 베트남 마이너스 20%, 러시아 지금 34%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31.7% 마이너스를 보고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눈에 띄게 볼만한 것은 국내 시장이 아닌가. 그래도 지금 월 기준으로 다 마이너스가 났는데 유독 월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이번 달 들어서. 그리고 연수익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하락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유의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 폭락세가 지속되는 데 대한 이제 부담으로 막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미국에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넷플릭스가 지금 1분기 유료 구독자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소리는 지금 넷플릭스라는 게 뭐 유료로 영화를 볼 수 있고 안에서 플랫폼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뜨고 있다는 말은 코로나 여파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 애들이 사실은 미국 분들이 좀 개념 없이 막 돌아다니고 막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코로나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집에서 거의 안 나온다는 소리겠죠. 극장을 안 간다든지. 그리고 지금 또 보셔야 되는 게 유럽 증시도 국제 유가가 아까 브렌트유가 폭락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또 브렌트유 폭락으로 지금 말이 많았죠. 36%, 37% 막 어마하게 지금 마이너스를 난 케이스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보면 좀 하락이 됐고요.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마이너스 대 하락과 이제 북한 이슈로 또 하락을 했어요. 지금 북한도 지금
잠궈버렸죠. 북한하고 무역이라든지 중국하고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또뭐 김정은이가 건강설에 지금 뭐 대두가 되고 있다는 이런 뉴스도 보셨을 텐데, 뭐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신동방 이제 그룹 이런 것들이 주식들 이런 것들도 조금 플러스 3.4% 성장하고 있는 걸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를 한번 보면 유가 하락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안감 등으로 또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일본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지금 200% 조금 넘어가지고 237%인가 국가 부채가. 그리고 OECD 지금 회원국들 중에서 국가 부채가 1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반대로 37% 국가 이제 부채 이게 데이터 수치를 보면 37% 정도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한 100%, 108%인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부채 순위가 미국도 5위에서 6위를 달리고 있죠. 그만큼 독일이나 이런 OECD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저희도 나름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선진국 중에서 국가 부채가 낮다. 그만큼 국가에 대한 재무 건전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S&P랑 좀 많이 같이 거론되는 게 무디스란 신용평가 회사를 아시죠? 그 똑같이 S&P도 무디스 신용평가사와 같이 이제 신용평가를 내리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무디스보다는 S&P가 더 유명하죠. 근데 S&P에서 지금 이제 한국 신용 등급을 올렸죠. 지금 AA입니다. AA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조금 예전부터 그랬죠. 트리플 B였나 더블 마이너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원래 낮았었는데 아마 거기도 하향 조정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성장률을 국내 성장률을 이제 마이너스 1.5%로 S&P에서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수치고요. 전부 다 독일이고 뭐든지 마이너스 지금 4%, 4.5%, 5%, 6%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언론들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왜곡하고 그냥 꼭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1.5% 성장한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이제 막 초기에 발병했을 때 우리나라는 성장률을 2% 잡았죠. 한국은행에서. 근데 저조하니 그때 우리나라 2% 잡았을 때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어요. 마이너스 2%, 3%대.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들을 그래 잡았는데 그때 우리나라만 유독 플러스 성장세로 2%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1.5%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것들은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6% 성장, 마이너스 4% 성장 이런 데 성장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말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자꾸 그 언론들에서 좀 그런 것들은 제대로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지금 외국들은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성장률이 이 정도 수치인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다라는 거. 굳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올려주는 좋은 말이 아니더라도 평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두고 이렇게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 상원은 이제 이슈를 보면 미 상원에서 중소기업 추가 지원 법안 예산이 협의가 돼서 미 상원이 이제 4,84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지원 법안에 합의를 했어요. 이런 것들. 이 법안에는 중소기업 지원안과 병원과 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상원은 오늘 표결을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빠르면 목요일까지
그리고 내일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 내에 이제 실직자라든지 뭐 아니면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수혜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제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미국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가는 이틀째 이제 급락했죠. 6월물 WTI가 막 어제는 36% 7%였는데 오늘 이제 43%로 대폭락할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했네요. 글로벌 수요급감 충격에 국제유가가 이틀째 폭락하며 6월물 WTI는 배럴당 11.57달러로 전일 대비 43% 폭락했죠. 지금 주유소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좀 있으면 주유소에서도 이제 이걸 바로 내리지는 못할 거고 자기네들 충격이 있으니까 충격을 완화시켜야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주유소도 시장의 논리로 보면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기름값은 내려갈 거라고 향후 뭐 여러분들이 크게 막 그렇게 안 해도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폭이 아마 느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국내 간 이동 제한 국면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원유, 비축 공간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유가에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이제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기업 분석에서 이제 보면 이 미국은 지금 연수익률을 10%대 기업들이 이제 대표하는 기업들이 10%를 내고 있는데 중국은 매출을 마이너스 8%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투자 유망 종목은 제가 하는 거는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뽑아놓은 자료를 보면 오늘자로 투자 유망 종목에서는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아마존닷컴,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넷플릭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가 지금 1분기, 이번 분기 유료 회원이 뭐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유망 종목으로 전문가들이 뽑아놨네요.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리고 에키닉스, 그리고 에릭스, JD.com, 평안닥터, 복성제약. 근데 여기서 유심히 볼만한 것들은 길리어드 사이언스랑 평안국닥터, 그리고 복성제약 등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미국 기업이죠. 근데 미국 다국적 기업인데 얘네들은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랑 타미플루, 뭐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하고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죠. 얘네들이 지금 에이즈 치료제랑 에볼라 바이러스제가 지금 코로나에 지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면서 얘네들 기업들이 참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복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유명 제약사죠. 그리고 독일의 이제 바이오엔테크라는 독일 제약사가 있는데 이제 이 제약사에서도 백신을 개발하죠. 근데 얘랑 지금 계약을 맺었어요. 제휴 계약을 맺었어요. 중국 내에서 얘들이 백신을 개발하면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일부 개발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하고 같이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호재가 돼서 갑작스럽게 지금 수익률이 하루 만에 지금 누적 수익률 44.51%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복성제약 요거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약간은 조금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수익률이 좋으면 리스크도 조금 크다는 거 조금만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빌 게이츠가 운행하는 재단이 있죠. 그 재단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에볼라 때 치료제 백신 개발할 때도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해서, 실제 빌 게이츠 개인이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빌 게이츠가 소유하고 있는 재단을 통해서 얘네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많이 올렸죠.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돼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얘네들은 또 내부는 조금 거래가 있었던 것도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요런 문제로 해서 지금 빌 게이츠가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고 다니죠. 우리나라도 며칠 전인가 언젠가 문 대통령님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뜬금없이 전화 통화를 하고 하는 이유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유망 종목에 포함됐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금 사실은 주가하고 이제 그 금리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금리도 낮은 데다가 주식 시장도 상황이 별로 좋지를 않고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 대한은 금인 것 같고요. 근데 금도 이것도 좀 유의있게 보시다가 이제 모든 게 안정세가 되시면 다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나 제약 쪽에 조금 관심을 두시고, 이것도 신중하게 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